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5일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16일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조국 게이트란 말을 쓰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국 사태가 아니라 조국 게이트다. 오늘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한국당의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관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조국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는지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특별관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 장관 오촌 조카를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조국 개인 일가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돕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정권 퇴진까지 외치는 분들이 많아진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 싸움은 조국과의 싸움이 아니다. 반자유주의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와 여당은 방해하지 말라. 당신들 말대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수사하라. 당신들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권력형 게이트. 그러면 이 명칭을 조국 문재인 게이트 줄여가지고 문조 게이트 뭐 이렇게 한번 붙여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란 말이 왜 이렇게 정확하냐면은 게이트란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72년 미국에서 있었던 닉슨 행정부의 비밀공작팀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의 도청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우스꽝스러웠지만은 문제는 그것을 미국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닉슨 행정부의 요인들이 하나씩 걸려드는 것은 누가 이 도청을 지시했느냐 하는 것과 함께 계속 그것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진행이 됩니다. 닉슨은 직시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수사 방해가 닉슨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도 조국 사태도 조국 게이트도 이 사건을 수사하면은 닉슨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면은 닉슨 꼴이 될 수 있다. 닉슨 꼴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국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수사 방해다 이거죠. 수사 방해로 규정한 것은 법무장관 출신 황교안 씨가 아주 전곡을 찌른 느낌이 됩니다. 이 사건의 성격이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권력형 게이트로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수사의 진행 방향이 조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그 주변 인물을 훑어가는데 가족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정경심 그 부인 그리고 지금 어제 귀국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카 또 오늘은 처남이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남 사모펀드 그리고 사모펀드를 더 조사를 하면은 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엮이어드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조국 문재인 대통령은 엄명을 내려가지고 이 수사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수사에 논평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단단히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첫째, 이해 당사자인 조국을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되고 임명했더라면은 절대로 검찰에 대해서 검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에게도 입을 막아야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물론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조국은 검찰을 압박하고 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은 아주 험한 말을 좀 하고 흘리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정경심 교수는 수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SNS에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러니까 황교안 대표 이야기대로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구나. 큰 것이 있구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임명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과도 연관이 있다. 조국과 문재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집으면서 권력형 게이트란 말을 쓰고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는 조국 법무장관의 처남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를 검찰에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 정 씨는 정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의 누나죠.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지분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코링크 PE와 함께 2차 전지 제조업체 WFM에 투자한 운송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씨에 이어 누나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모펀드 운영 등에 조 장관이나 정 교수가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그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정 교수는 이른바 조국펀드가 투자한 회사와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2차 전지 제조업체인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의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나 검찰은 업계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조 씨가 정 교수의 여기 조 씨는 오촌 조카입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가 정 교수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준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 조범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아침에 체포를 했으니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기각하느냐 아니면은 영장을 발부하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모든 조건으로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입니다.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도 국내로 전화를 해가지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또는 논의한 정황도 보이고 그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은 국내에 있는 사람과 조범동 씨가 통화를 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게 발각이 되면은 다 망한다는 취지, 조국 후보자도 낙마한다는 취지 등 아주 비명에 가까운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 숨기는 부분이 많다. 그 숨기는 부분이 조국과 어떤 관계냐. 특히 핵심적인 지금 질문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의혹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권 관련자들과 엮여 있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지금 확대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닉슨을 몰락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황교안 대표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